안녕하세요. 경신중 3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눈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 눈의 명암 조절, 그 다음 원근 조절, 그 다음에 눈이랑 사진기의 구조, 책에는 없었지만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눈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이상이 있느냐, 가까운 것을 보는 거, 먼 것을 보는 거, 각각 근시, 원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수정체에 이상이 있거나 눈의 크기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두 가지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렌즈로서 우리가 조절 또는 교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두 가지 경우 책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활동지에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필기한다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 단축 수업도 했고 해서 선생님 수업 영상을 조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과제하는 시간을 조금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페이지 142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 143 이 두 페이지만 딱 하겠습니다. 자, 귀의 구조와 기능 이 부분만 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엔 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눈과 관련된 눈을 감각기관으로 가지는 자극, 우리가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귀를 감각기관으로 가지는 자극, 우리가 청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청각, 듣는 거 말고 귀는 또 다른 알파의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그 알파의 기능은 또 뭐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과제는 일단 수업 끝에 또 선생님이 제시를 할 테니까 그거 한번 잘 듣고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42페이지, 143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귀의 구조와 기능 도입 영상 먼저 한 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크 단백질로 인공고막을 만들었습니다. 자, 구조를 또 이제는 인공으로 소리가 만들 수 잘 안 있답니다. 들리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구나. 고막이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린다 뭐 이런 얘기인 소리를 것 듣는데 같네요. 고막이 그래서 애기가 물었다. 중요한가요? 소리를 듣는데 고막이 중요한가요? 귀에 있는 고막이 손상되면 소리를 잘 듣지 귀에는 어떤 못하게 된다. 구조인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고막이 손상이 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돼 있고, 그럼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예요? 귀의 고막이라는 구조는 뭐며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손상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듣는 거에 대한 그 자극을 뭐라고 하느냐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 귀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귀를 감각기관으로 하는 자극,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체크를 하나 해봅시다. 자, 소리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때 그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들을 청, 느낄 각 해서 청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각이란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들을 수 있는 감각, 소리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우리가 청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깥으로 볼 때 양쪽에 있는 귀가 있는데 바깥에서 보이는 구조가 다가 아니죠. 눈도 보이는 눈이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먹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귀는 그럼 어떤 모양으로 속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2페이지 밑에 보면 귀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중요 표시해 두시고,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귀의 각각 부분의 구조를 알고 그 아이의 기능이 뭔지를 정리를 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듣는 감각을 청각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귀는 듣는 감각 말고 다른 알파의 기능을 뭔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구조 안에 뭔가 알파의 기능을 하는 애가 있는데 기능을 보면서 어떤 애가 알파 기능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귀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사람마다 생긴 게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5단원에 이제 생식과 유전 부분에서 이제 귀 생긴 거 가지고도 유전 얘기할 건데, 자, 요 부분.
지금 바깥에 보이는 요 귀 부분을 우리가 귓바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 모양처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안쪽에 구멍이 있고 바깥에 이렇게 오목하게 모여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소리를 모으는 역할이더라. 그거 체크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모아서 그 다음 경로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 경로가 외이도라고 합니다. 외, 바깥 외자고요. 이, 귀 이자입니다. 도, 길도자입니다. 그러면 풀이하면 뭐 바깥 귀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바깥 귀의 길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자, 귓구멍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귀 이렇게 팔 때 면봉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웨이도, 그래서 소리가 이동하는 통로, 말 그대로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소리를 모아서 소리가 귓구멍, 즉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 아까 우리 도입 영상에서 봤던 그 막을 우리가 고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아까 손상되면 잘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뭐?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기 때문에 흔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진동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그냥 들어가면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얘가 진동을 해주는, 그래서 얇은 막, 그래서 떨림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진동하는 얇은 막이더라. 그런데 이 진동만으로는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진동을 한 번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막 옆에 있는 키워주는 역할, 스피커처럼 빵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 그게 뭐다? 귀 속에 있는 뼈가 소리를 키워줍니다. 증가시키고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누가? 귀 속 뼈가 그 진동을 증폭시킨다 라는 거. 구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뼈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고막이랑 어디를 연결해 주느냐? 그 다음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중요한 그 기관이랑 귀 속 뼈가 연결이 됩니다. 자,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기관 나머지 중에 어디 있어요? 보니까 쭉 한번 찾아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있네. 달팽이관. 말 그대로예요. 달팽이처럼 생겨서 달팽이관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렇죠.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는 망막에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소리를 받아들이는 청각세포는 달팽이관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또 한번 비교, 짝꿍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우리 앞에서 시각세포가 받아들인 빛이라는 자극을 모아서 시각신경이 전달해 준다 그랬죠. 그럼 청각세포가 받아들인 소리의 자극은 누가 전달해 줄까요? 그렇죠. 청각신경이 뇌로, 여기서는 이제 판단하는 대뇌겠죠. 뇌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청각신경.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지금 요 구조가 듣는 청각이 이동하는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선생님이 표시 안 한 세 개의 구조가 지금 여기 있죠.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귀라는 구조 안에 있긴 한데, 귀의 구조 안에 있는 어떠한 부분이긴 한데, 듣는 거 이외에 다른 기능을 하는 구조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반고리관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고리 모양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동그란 고리가 아니라 반고리. 이렇게 반씩 이렇게 돼 있는 고리입니다. 자, 요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요 방향이 하나 있고 요렇게 세워져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각각 요거와 직각인 방향, 그 다음에 얘와 직각인 방향, 요런 식으로. 그래서 3차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느냐, 저쪽으로 도느냐, 위아래로 도느냐, 뭐 이제 요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3차원의 고리가 반 모양의 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얘는 뭘 느낀다? 회전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요 반고리관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약간 찐득한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림프액이 돌면서
회전을 막 하다가 뭐 멈추거나 아니면 처음에 멈춰 있다가 다시 뭐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뭐 뉴턴의 법칙이긴 한데 어쨌든 그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그 변화를 감지해서 아, 내 지금 돌고 있구나 아니면 돌다가 멈췄구나 요거를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회전을 인지하는 기관 방골이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정기관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방골이관이랑 달팽이관 사이에 있습니다. 방골이관이랑 달팽이관 사이에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요 부분, 덩어리 부분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기울어짐. 그래서 여기 안에 뭐 귀속뼈란다.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형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는 뭐 이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평형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전정기관 안에는 돌이 있어서 기울어지면 이 돌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면 이 돌이 굴러가는 요 느낌으로 아, 나 지금 기울어지고 있구나 아니면 기울어졌다가 바로 쓰고 있구나 요걸 느낍니다.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마지막 귀인두관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뭐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막 밖에랑 몸 안에 목 있는 부분, 목과 콧구멍 안쪽에 있는 그 부분, 그래서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부분입니다. 압력 조절. 그래서 압력을 조절해주는 이런 기관이더라라는 거. 귀의 구조는 눈의 구조보다는 좀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요 귀 인두관과 관련해서 보면요. 자, 요 기능 한번 사진 찍듯이 딱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자, 왼쪽에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까닭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자, 요 부분 보면, 자, 우리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요. 산에 올라가게 되면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른들이 꿀꺽 하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압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 그렇구나. 기압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침을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또는 하품하거나 하면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압력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귀 인두관 작용으로 귀가 먹먹한 느낌이 사라지더라라는 거. 또 반대로 바다 아래로 내려가면 또 귀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이제 고막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다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로 수압이 높아서 고막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꿀꺽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코 막고 입 딱 막고 코 풀어주듯이 힘을 빡 줘서 고막을 좀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 다 압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결국은 그걸 조절해 주는 게 누구라고? 요 귀 인두관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귀의 구조도 받고 듣는 거는 지금 각각 뭐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귓속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 뭐 청각신경 요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청각, 듣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리가 이동을 하는지 그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귓바퀴에 모아진 소리는 외이도를 지나 고막을 진동시킨다. 고막의 진동은 귓속뼈에서 증폭되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달팽이관 안에 분포하는 청각세포는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소리를 듣게 된다. 자, 듣는 과정. 요즘 영상을 통해서 정리가 좀 되나요? 청각의 성립 경로라고 해야 되겠네. 성립 경로라고 하나 해 놓으시고 자, 일단 자극은 소리죠. 그죠? 그래서 소리가 처음에 어디? 귓바퀴에 도달을 합니다. 그죠? 그럼 귓바퀴에 도달을 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소리 이동한 통로 외이도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요. 처음 떨림이 일어나는 구조
고막이네요.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증폭시켜주는 누구 때문에? 귓속뼈 때문에 소리 자극이 증폭이 되고, 그러면 누가 느낍니까? 그렇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뭐 왔다, 소리 왔다 라고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럼 그 소리를 모아서, 그 신호를 모아서 청각신경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대뇌에서 이거 어떤 신호다, 어떤 소리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겠죠. 구조를 알면 차례대로 그 경로, 이미지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청각의 성립 경로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청각과 관계없는 귀 인두관도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개 남았네. 그렇죠. 방고리관이랑 전정기관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자, 143페이지입니다.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면 몸이 회전하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 평균대 위를 걸으면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회전하는 느낌, 기울어지는 느낌 이렇게 받더라. 그랬을 때 이 2가지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뭐라 한다? 평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귀는 청각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는데, 자, 이제 답이 나오네. 그렇죠. 첫 번째 청각뿐만 아니라 2번째 평형 감각도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 평형 감각 중에 해볼까? 방고리관은 뭐를 감지한다? 회전을 감지한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요, 그렇죠,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평형 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우리는 회전하는구나, 기울어지는구나, 요거를 또 인지를 하더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 활동지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요 부분입니다. 자, 귀의 구조를 선생님이 나타냈고, 시험에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슨 구조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귀의 그 구조를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귓바퀴가 있었죠. 귓바퀴 이렇게 생긴, 그래서 소리를 모아준다. 소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공기의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리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죠. 뭐라고 했다? 바깥 귀의 길, 외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떨림, 요 부분,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고막이라고 하고, 진동이 일어나는 얇은 막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자, 요 고막을 기준으로 요 귓바퀴부터 요 바깥 부분을 우리가 귀의 바깥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귓속뼈가 소리를 진동을 증폭시켜 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귀 인두관, 여기 부분, 그래서 요 사이 부분을 우리가 압력 조절해 준다. 귀 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고막을 중심으로 귓속뼈가 있고 귀 인두관이 있는 요 중간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 심하게 걸리거나 코 많이 축농증 심한 사람은 콧물이 이제 이 귀 쪽으로 넘어가서 중이염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중간 귀 부분이구나,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 세포가 분포하는 달팽이관이 있고요. 달팽이관이 있고, 그러면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청각신경에서 받아들여서 대뇌로 전가를 해주더라. 달팽이 모양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기울어짐을 받아들이는 전정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고리 3개가 있는 그 반고리관은 회전을 인지하더라. 그래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우리가 평형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요 반고리관, 달팽이관, 전정기관 요 3부분을 합쳐서 안쪽의 귀, 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청각의 성립 경로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소리는 귓바퀴를 통해서 웨이도를 지나가면 고막에서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귓속뼈에서 증폭을 시켜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 뭐 하나 적어볼까? 청각세포에 신호를 주면 청각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가고 그 다음에 대뇌로 전달을 해주더라. 외우지 말고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소리가 어떻게 해서 인지가 되는지 속 구조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청각과 상관없는 기관이 있다 그랬어요. 뭐? 방골이관 있고요. 전정기관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평형감각을 느끼는 기관, 평형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느끼는 기관, 압력 조절을 하는 기관, 귀인두관. 요게 고막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해 주더라 라는 거. 그래서 목구멍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관이. 그래서 꿀꺽하면 목에 있는 기체하고 귀하고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평형감각입니다. 방골이관은 지금 X, 그 다음에 Y, Z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학에서는. 그런 세 방향의 직각고리. 여기서는 이제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직각으로 이루어진 고리가 있는데 안에서 림프액이 흐르더라. 그래서 그 림프액의 이동 변화에 의해서 회전을 감지하는 평형감각기관, 방골이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돌이 있다 그랬어요. 귀의 돌, 평형돌 또는 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돌의 이동으로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평형감각기관을 우리가 전정기관이라고 하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회전과 기울어짐을 인지하면 이 평형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대뇌에서 나 지금 회전하고 있구나 또는 멈췄구나 또는 기울어지고 있구나 다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고 자, 오늘 과제는요. 일단 요 필기는 아닙니다. 요 필기는 선생님이 확인은 다음 시간에 그 활동지 밑에 있는 코하고 혀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선생님이 받을 거고요. 자, 오늘은 1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43페이지 거기 해보기 부분 요게 지금 오늘의 과제입니다. 뭐 할 건데요, 그죠? 307페이지에 지금 사람의 귀 모형이 있대요. 자, 그거를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자, 307페이지 부록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귀 모양 지금 구조 만드는 모형 요거를 잘라 봅니다. 잘라서 준비를 하자. 그게 1번이죠. 그럼 이제 자르면 이제 여기 지금 산접기, 골접기, 산접기, 골접기 돼 있는데 산 어떤 모양인지 알죠? 산은 요런 모양이고요. 골은요, V자 모양입니다. 산은 요렇게고 골은 요렇게 V자 모양. 그럼 요렇게 접으면 요 뇌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숨겨지고 귓바퀴만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걸 펼쳐서 뭘 할 거냐? 2번 봅시다. 귀 모형을 그림과 같이 접은 후 선생님 지금 요 그림에는 그림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산 모양, 골 모양 해서 접은 거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접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 뇌를 색칠을 하자라고 돼 있는데 뭐 귀 색깔 여기 지금 준비물 보니까 색연필, 사인펜 있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색연필, 그 다음 사인펜 12색 정도 준비를 해두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색칠을 하자. 귀처럼 색칠하시고요. 뇌는 약간 이제 너무 혐오스럽지 않게 자유롭게 색칠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서 142쪽. 우리 아까 방금 봤던 귀의 구조를 참고해서 그 나머지 세 칸에 소리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를 한번 그려봅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웨이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막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귓속 뼈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달팽이관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달팽이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고 이제 뇌에 연결되도록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지금 4개의 구조를 자유롭게 부드럽게 그림 4 구조랑 연결을 해서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찍어가지고 색칠도 좀 하세요. 찍어서 수업 시간 내에 댓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